예, 안녕하세요. 단어하기 문제 9번 페이지 86페이지 실기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자, 5월 1일에 고려상사로부터 원재료 얼마 2천만 원을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매입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입하기로 약속한 건 거래도 아니다. 얘는 거래가 아니에요. 얘는 거래가 아니고 매입대금 몇 프로? 10%를 하겠죠. 10%면 2천만 원 10%니까 얼마가 됩니까? 200만 원. 200만 원을 뭐 보통 예금에서 2차에 지급하자. 이 끝인 거라.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2차에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겠죠.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 200만 원. 자, 그다음 차변에는요. 예,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뭐가 된다? 선급금. 금액은 얼마? 2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선급금 자체는 내가 원재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 원재를 먼저 선점했죠. 선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산의 증가. 그 차변에 선급금 200, 대변에 보통 예금 2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5월 13일에 국제상사로부터 원재료 얼마 800만 원을 매입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자,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자, 그러면 그 전에 오늘이 그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겠죠. 그럼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선급금 금액 얼마? 300만 원. 대변에는 뭐 현금 얼마? 300만 원. 여기서 현금간 제가 임의로 준 겁니다. 그냥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예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전에 뭐 있다? 선급금 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뭐 한 겁니까?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매입했으니까 원재료 들어오면서 대금은 300만 원 이미 준 게 있으니까 그 300만 원만큼은 안 줘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선급금은 이미 차변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선급금을 없애주고 그럼 이게 얘가 어디로 간다? 대변으로. 그래서 이 300만 원, 선급금 300만 원 대변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원재료 매입했으니까 차변에는 뭐 원재료 금액은 얼마? 800만 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는 뭘 없애주라고요? 선급금 얼마? 300만 원을 없애주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죠. 당좌수표로 발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당좌예금. 왜요? 당좌수표는 당좌예금과 연결되어 있다. 해서 금액 얼마? 5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으시겠죠? 예, 요 정도는 뭐 하실 수 있을 거 믿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자, 5월 14일에 국민은행에 예입한 정기 예적금에 대한 이자 얼마? 12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 징수액 얼마? 3만 5천 원을 제외한 전액을 현금으로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하나, 뭐 이자를 발생해서 이자를 수취하면 뭐가 증가한 거?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증가합니다. 이자 수익. 수익이 뭐 있다? 발생했다. 그러면 대변에 이 이자 수익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래 놓고 나서 뭐를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긴 했는데 얼마를 제외하고 3만 5천을 제외하고 받았죠. 맞죠? 자, 그러면 12만 원 중에서 우리 회사 현금으로 수취하는 거. 자, 현금으로 수취하는 거는 12만 원에서 얼마? 예, 12만 원에서 예, 빼기 얼마? 3만 5천 원. 이렇게 하시면 얼마 됩니까? 8만 5천 나죠. 그럼 현금으로는 8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얼마는 이 3만 5천 원은 뭘로 잡을 거냐? 이 3만 5천 원은 이거 우리 뭘로 잡습니까? 선납 세금으로 잡죠. 자, 이거 기억나세요? 자, 볼게요. 자,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요게 2018년도 단기, 요게 2019년도 얘가 차기라고 치고 요게 단기라고 칠게요. 됐습니까? 자, 우리 회사 1년 동안 법인인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2018년도에 뭐가 생기겠어요? 수은이익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은이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언제 납부한다고요? 2019년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날짜쯤에 납부를 해요. 그래서 단기에 해당되는 수익을 언제 납부한다? 차기에 납부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자마자 이자가 발생하자마자 은행 있죠, 은행.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누가 은행이 대신 납부해줘요. 은행이.
은행이 대신 납부하게 되면 내가 납부해야 되는 시점 언제인데 2019년도인데 단기에 미리 납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납부한 세금 우리는 뭘로 보시면 된다? 선납세금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선납세금. 예, 되겠습니까? 다음 문제 4번 6월 30일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얼마? 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으며 납부 당시 자산으로 해게 처리했다. 자,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이라는 건 자, 법인세의 납부 시점은 단기다 차기다. 얘는 본래는 차기거든요. 법인세라는 법인이나 회사가 내는 세금은 차기에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단기에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네 내년에 내야 되는 법인세를 올해 좀 내놔라. 미리 좀 내놔라. 이 얘기거든요.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왜냐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내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좀 내놨다가 나중에 언제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정리해서 납부를 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시점보다 빨리 냈기 때문에 이것도 뭘로 처리한다? 선납세금이라는 뭘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선납세금 자체는 자산입니다. 잊지 마세요. 선납세금은 자산. 얘가 납부 당시 자산 회계 처리했다 그랬죠? 차변에 뭐요? 선납세금 금액 얼마? 50만 원이죠. 50만 원. 대변에는요. 뭘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금액 얼마? 5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는 꼭 이거를 뭘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도 회계 처리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법인세잖아요. 그죠? 법인세는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잡아주시고요. 47만 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대변에는 현금 얼마? 47만 원. 이런 식으로만 잡아주시면 끝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4번하고 5번 비교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자, 법인세 중간 연합세액 납부하면서 뭘로 처리했다? 자산회계 처리했다. 그럼 뭐? 선납세금. 법인세 중간 연합세액을 뭘로 납부하면서 비용을 회계 처리했다. 그럼 뭐? 법인세 등. 이거는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선납세금은 자산, 법인세 등은 비용. 선생님, 그럼 시험 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시험 칠 때는 일단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를 여러분들 명시하겠죠. 만약에 이걸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제가 추천하는 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세요. 되겠습니까? 선납세금으로. 추천은 선납세금. 네, 근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얘기 나오시면 뭘로? 법인세 등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12월 31일 법인세 추산액은 97만 원이며 단기 법인세 중간 연합세액은 52만 원이고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 12만 원이 발생했으며 납부 당시 회계 처리를 하였다. 자, 이거는 회계 처리를 뭐 하라는지를 모르겠죠? 예. 자, 일단 12월 31일이면 이거는 결산 시점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법인세 추산액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뭐 벌어가지고 국가에 내야 되는 법인세 등이 얼마란 얘기다? 97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자로 12월 31일 일반 전표 분기에서 12월 31일 분기하면서 뭐를 법인세 등을 기록해 두어라. 얼마를 97만 원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는 단기에 해당되는 법인세는 요만큼이다. 됐죠? 단기에 해당되는 법인세는 얼마다? 요만큼이다 라고 기억해 두라 얘기예요. 기록해 두어라. 자, 그러면 법인세 중간 연합세액이나 혹은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이 발생하였으며 납부 당시 자산으로 처리했다 돼 있죠. 그럼 납부 당시 자산으로 처리한 만큼 뭘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뭐 했습니까? 선납세금 이해했죠?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우리 회사가 내야 되는 법인세 비용을 물론 미리 납부하게 되면 선납세금이다. 그러면 선납세금만큼 미리 납부한 만큼 무슨 세금? 선납세금만큼은 국가에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선납세금 어떻게 하라고요? 장부에서 지워주고 이제 뭘로 대체시켜 주는 겁니까? 법인세 등으로 대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등으로 잡힐 건 법인세, 중간연합세 그리고 원천징수세 합쳐서 64만 원. 오케이. 그래서 64만 원이 선납세금이 되고요. 나머지 거는 아직 납부했어요, 안 했어요? 납부 안 했죠. 법인세 97만 원 중에서 64만 원은 납부를 했고 아직 납부 안 한 게 뭐가 된다? 미지급 세금. 금액은 얼마? 33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아직까지 납부 안 한 것만 잡아주시면 됩니까? 예,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 연도에 뭐 할 때, 납부할 때 저 미지급 세금을 납부한 걸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뭐를? 미지급 세금을 현금이면 현금 이런 걸로 납부한 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차변에 뭐요? 법인세 등 얼마? 97만 원 잡아주시고요. 대변에는요. 예, 선납세금 뭐 미리 납부한 것 중에서 예, 해당되는 거 선납세금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는요 미지급 세금으로 금액 얼마 33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밑에다 좀 복사를 좀 할 건데요. 왜냐하면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자 놓고 볼게요. 자, 문제 7번. 자, 문제 6번하고 문제 7번 비교해서 봐셔야 돼요. 제가 이거 금액을 똑같은 걸 왜 내놨냐면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내놓은 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납부 당시 자산, 얘는 납부 당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 돼 있죠. 얘는 납부 당시 자산을 회계 처리했고 얘는 납부 당시 물론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읽어볼게요. 12월 31일에 법인세 추산액 97만 원이며 당기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은 52만 원이고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얼마? 1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납부 당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 그러면 아까 전 그 법인세 추산액은 바로 법인세 등 잡아주시고요. 선납세금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납부 당시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얘가 뭘로 잡혀 있는 거예요? 법인세 등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이 미리 64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64만 원만큼 잡아주지 말고요. 뭐 나머지 거 얼마만큼만 법인세 추산액에서 미리 납부한 비용, 예, 비용 있죠? 얼마? 64만 원 제외하고요. 뭐만? 미지급 세금만 나머지 거 잡아주시면 되세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30만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30만 원이고. 예, 33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요. 12월 31일에 법인세 추산액 97만 원이며 당기 법인세 중간 연합세액은 52만 원이고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납부 당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납부 당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어떻게 해요? 법인세 중간 연합세액하고 뭐 이자 수익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만큼만 뭘로 하면 된다? 법인세 등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 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요. 9월 7일 장부상 현금은 252만 원이었으나 실제 현금은 252만 3천 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의 차이가 봅니다. 얼마요? 3천 원이 발생했죠. 자, 실제 현금이 뭐하다? 더 많다라고 했죠. 자, 실제 현금이 많으면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이득이죠. 자, 이익이 발생했는데 되겠습니까?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날짜가 9월 7일이죠. 9월 7일이면 결산 시점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결산 시점이었다면 자합이익인데 아직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3,000원만큼 이익 난 거를 뭘로 잡아준다? 현금 과부족으로 잡아주시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는요. 예, 현금이 증가한 거지. 현금 얼마? 3,000원 끝입니다. 되겠죠. 자, 다음 9월 8일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3만 원은 자, 실제 현금이 부족했다. 실제 현금이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 처리했다는 얘기는 자, 실제 현금이 부족하면 뭡니까? 잡손실이에요. 잡손실인데 뭘로? 기중입니까? 기말입니까? 기중이죠. 기중이니까 뭘로? 얘는 잡손실을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뭘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합니다. 얼마를? 3만 원. 그렇게 하면서 대변에는 뭐? 현금 얼마? 3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실제 현금이 부족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뭐 손해지. 되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게 뭐가? 비품을 구입한 걸로.
자, 처리한 3만 원은 비품을 구입하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이 현금 가부족 사라져야 되니까 어디 대변으로 가고, 자,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비품이 증가했겠죠. 차변에 뭐 비품 얼마 3만 원,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고요. 대변에는 물론 현금 과부족 얼마가 3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 삽손실에 해당되는 잡손실에 해당되는 현금 가보직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게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9월 12일에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한 현금 과잉액. 자, 현금 과잉. 과잉이라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죠. 현금이 많다면 이전에 우리가 뭘로 회계 처리해놨다? 현금은 증가했다. 금액 얼마? 12만 원. 그렇게 하면서 뭐 잡이익에 해당하는 뭐가 현금 과부족이 있었다라가 되겠죠. 얼마? 12만 원.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원인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저 현금 과부족 현금 가부족은 사라집니다. 얼마가? 12만 원이. 그렇게 하면서 대변에는 뭘 회수한 거? 외상 매출금 12만 원 회수한 걸 누락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뭐가 줄어들어야 된다? 자산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12월 31일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 차변 잔액이 59,000원. 자,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 차변 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차변에는요, 뭐가 나온다고요? 잡손실이라고 그랬죠? 예, 차변에 뭐가 나온다? 잡손실에 해당되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나옵니다. 얼마? 59,000원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기말이면 이 현금 가부족을 없애주든지 다른 거 대체시켜서 이 현금 가부족을 없애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걸 어떻게 한다? 대변으로 뭘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금액 얼마? 59,000원. 그런데 기중에는 잡손실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가 기말이 되면 이제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해 주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잡손실 금액 얼마? 59,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자, 12월 31일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 대변 잔액 그랬죠. 그러면 대변이니까 기존에 어떻게 돼 있다? 현금 얼마? 95,000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잡이익에 해당하는 뭐 현금 과부족 얼마가 95,000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권 좀 지울게요. 그걸 줄 간격이 띄어져서. 자, 그래서 잡이익에 되는 연금 가부족 얼마 59,000원 있었는데 기말 결산이 되면 얘를 어떻게든 없애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변에는 어떻게 잡이익으로 남가 놓습니다. 얼마 95,000원. 그렇게 하면서 뭘 없애줘라? 현금 과부족 얼마로 95,000원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12월 31일 기중에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자, 실제 현금이 부족하면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잡손실에 해당되는 현금 가부족 얼마가 5만 원 있었고요.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돼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현금 가부족은 없애주시고요. 얼마? 5만 원 없애주시고요. 뭘로 처리한다? 차변에 잡손실로 금액 얼마? 5만 원 처리해 주시면 끝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12월 31일 기중에 장부상 현금이 부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문제 되게 많이 꼬은 겁니다. 자, 장부상 현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가? 실제 현금이 많다 적다. 예, 실제 현금이 많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럼 실제 현금이 많으면 이득이야 손해야? 이득이지. 그래서 잡이익에 해당되는 뭐가 현금 가부족이 발생했다. 얼마? 7만 원. 그런데 기말 끝까지 뭐 그 원인을 밝혔다 안 밝혔다? 못 밝혔다. 그러면 현금 가부족은 없애고 대변에 뭐 잡이익 얼마? 7만 원. 그리고 현금 가부족 없애기 위해서 차변에 뭐 현금 과부족 얼마? 7만 원. 이렇게 가주시면 끝나는 거죠. 예, 너무 쉽다. 다음 문제 15번.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은 139만 5천 원이었으나 실제 현금은 139만 7,200원이죠. 그럼 얼마? 1,800원의 차익이 생겼네요. 자,
1,800원의 차익이 생겼는데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예, 이득이죠. 아, 맞나? 아, 2,20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2,200원에 뭐가 됐다? 이익이 발생했죠. 자, 그러면 기중이면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 뭐에 대한 거? 잡이익에 해당되는 뭐다? 현금 가부족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기말에는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잡이익 얼마? 2,200원. 그럼 차변에는요? 현금 얼마? 2,200원. 이게 끝이에요. 예, 부산했죠. 기말에는 현금 가부족이 아니라 뭘로? 기말에 실제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의 차액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잡이익과 잡손실로 그냥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16번. 자, 9월 15일에 영업사원 최재성을 출장 시 여비 계산액 얼마? 45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2차에 지급하다. 그러면 보통예금 나갔겠네요. 자산의 감소, 대변에 뭐 보통예금, 금액은 얼마? 45만 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출장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고 오로지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만 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여비교통 쓰시면 안 됩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게 뭐가 돼요? 임시지급분. 가지급금은 임시지급분. 되겠습니까? 예. 예, 가지급금은 임시지급분. 그래서 임시지급분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자산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17번. 9월 18일 생산직 사원 김무성이 출장 후 돌아와 정산을 하고 사용액 55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3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 자, 생산직 사원 김무성이 출장 후 돌아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뭘 했다고요? 사용액 55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3만 원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뭐 하러 갈 때, 예, 이 직원이 뭐 하러 갈 때, 출장 갈 때 뭘 줬다는 얘기예요? 출장비를 임시로 지급했다. 그게 뭐가 돼요? 가지급금을 줘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이 가지급금이 사라집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대신에 사용액 50 얼마는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예, 어떻게 돼요? 영수증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가지급금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용액 55만 원 영수증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액은 뭘로 처리한다? 실제 썼으니까 이거는 여비 교통비가 되고요. 금액은 얼마? 55만 원. 그리고 나서 3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랬죠. 그럼 현금을 돌려받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증가하겠네요. 금액은 얼마? 3만 원. 그러면 여비교통비로 55만 원 쓰고 3만 원을 회수했다는 얘기는 58만 원을 줬으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58만 원을 줬다면 그쵸? 실제로 쓴 거 55만 쓰고 현금 3만 돌려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는 가지급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주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구 얼마? 310만 원을 구입하고 야, 이 가구를 구입했네요. 가구 구입하면 뭘로 처리해야 됩니까? 비품 이런 거 처리할 수 있겠죠? 라고 하지만 앞에 단서가 뭐 붙었습니까?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주 자택에서 사용을 한다. 자, 사업주 자택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건 전부 다 뭘로 보셔야 돼요? 가지급금. 예,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얼마? 310만 원.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했죠? 그럼 뭘로? 당좌예금으로 얼마? 310만 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주가 가져간 모든 것은 전부 다 뭘로 처리한다? 가지급금 처리하시고요. 개인이거나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는 여러분들 뭘로 처리하면 된다?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됩니다. 돼 있습니까? 인출금.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단원학교 문제 마무리하시고요. 예, 다음 예제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